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정보 네, 봐드릴까요? 해성 옵틱스에 해성 옵틱스요. 매수가 비중 얼마나 되세요? 4,900원에 50%입니다. 4,900원에 50%.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. 비중이 좀 많으신데 한 번에 들어가신 건가요? 두 번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단가를 좀 낮추신 거군요. 예. 근데 어떤 점들을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? 이거 지금 좀 갖고 장기한으로 좀 갖고 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지금 더 이거 떨어질지 좀 불안해서 안 그러면 조금 좀 비중을 더 실어야 되나 내년에 좀 더 추가 매수도 생각하시는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낙폭이 좀 진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박근호 전문가님. 네. 해성 옵틱스 듀얼 카메라 관련돼서 최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은 건 또 아니라서 네. 움직임이 또 쫓아가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낙폭이 멈춰질까요?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해성 옵틱스를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매수를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를 하셨죠? 지금 현재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메리트가 없는 종목인데. 저는 이번에 갤럭시 네. S9 하고 좀 카메라 쪽하고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서. 작년에 S8 나왔을 때 사실 좀 약간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, 실제적으로. S8 나왔을 때 모멘텀 좀 있었고, 사실 이 어떤 신제품이 나올 때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 대부분 공통점이 좀 있어요. 어떤 공통점이냐면, 나오고 나서 몇 대 팔렸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더 크거든요. 근데 해성 오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전혀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구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매수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틀린 건 아니죠. 이제 갤럭시 S9 관련해서.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뛰어난 어떤 혁신적인 제품은 아니에요. 갤럭시 S8 같은 경우는 갤럭시 S6에서 이제 7은 건너뛰었죠. 7, 근데 8에서 굉장히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노트가 중간에 한 단계를 뛰어넘었죠.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이폰의 어떤 플래그십의 부재 때문에 많이 팔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전혀 시장에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. 요것만 봤을 때. 근데 제가 해성 옵틱스 봤을 때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어떤 기업의 실적이 이제 적자로 전환이 돼서 영업이익 실적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일 때 참고로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적자가 났느냐 아니면 매출도 같이 확 줄어드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해성 옵틱스의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거든요. 작년에 이제 적자 3분기까지 적자 실질적으로 이익이 났을 때 사실 큰 이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이 매출이 그나마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해성 옵틱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.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 1,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기관이 팔고 있네, 외국인들이 어떻게 팔고 있네, 사고 있네 이런 걸 전혀 논할 단계는 아니고 사회 갤럭시 S9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 수혜주는 실질적으로 좀 무거워도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고 좀 너무 진부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기업들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굳이 해성 옵틱스가 많이 빠졌고 시가총액이 작아서 가벼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약간 좀 진부한 생각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손실을 확정 짓는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갤럭시 S9 때문에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좀 답보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좀 반등 시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매수가까지 봤을 때 15%에서 14% 정도 위에 좀 열려 있는데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고 최근에 빠진 부분은 좀 약간 시장 때문이라고 판단이 좀 되니까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.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고 물론 최근에 거래량 없다가
뭐 빵빵 터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군으로 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해성옵틱스는 좀 약간 그런 재료를 갖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고 저는 반등 시에 일단 파는 게 좀 반등은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까요? 늘 생각을 하지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매수가 정도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할 큰 모멘텀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. 물론 작년 여름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급등도 기대를 하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거래량적인 측면에 여러 정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. 그땐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움직이기 전에. 지금은 그런 기운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손실을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홀딩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시청자님 예, 예. 일단 반등시 매도인데 매수가 부근에서 팔자라는 의견이거든요. 근데 매수가 부근이 매물대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매수가 딱 고집하지 마시고요. 그 정도 오면 좀 정리를 하셔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. 네. 그러면 지금 저 4,700원대에서는 700원, 800원대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? 사실 뭐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을 관측하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그 숙명인데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뭐 딱딱 시간에 맞춰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더 특별히 빠질 기업도 아니에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시가총액을 결정을 하는 것은 적자냐 흑자냐 이익도 결정을 하지만 그 회사가 매년 일으키고 있는 매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제가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게 적자 전환됐으면은 뭐 앞뒤 보지 말고 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나마 매출이 계속 한 3천억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.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언제 4,700원 본전 간다라는 건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고 불가능한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전 수익으로 갖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좀 손실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금은 팔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말씀 잘 알아듣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. 다른 종목으로 조금 눈길을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예, 예. 항상 수고하세요. 응원하겠습니다, 시청자님. 예, 예.